일본에서 29번 떨어진 무명 배우가 한국에서 찾은 진짜 꿈의 무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 K-드라마의 본고장, 바로 그 한국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를 석권하고 할리우드 스타들도 인정하는 그 연기력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일본의 경직된 연예계에서 좌절한 두 청춘이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역동적 에너지였습니다. 단순한 기법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진정성 있는 연기, 영화급 퀄리티의 드라마 제작 시스템, 그리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글로벌 마인드까지. 과연 이들이 화면 속에서 발견한 그 특별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무대에서 어떤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도쿄 시부야구의 낡은 아파트 현관문 앞, 사쿠라는 우편함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다시 그 익숙한 두툼한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손에 닿는 순간 무게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합격 통지서는 언제나 얇았으니까요. 봉투를 뜯지도 않고 원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벽에 붙인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29개나 그어져 있었어요. 각각이 오디션 날짜였고 모두 실패로 끝났던 기록들이었습니다. 사쿠라는 이번엔 정말 될 줄 알았는데 하며 테이블 위에 봉투를 던졌어요. 연기 학원을 졸업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지만 단역 하나 따내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버티며 오디션만 쫓아다니는 나날들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같은 학원 출신인 유키로부터였습니다. 유키는 오늘 결과 나오는 날이니까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어요. 사쿠라는 봉투만 봐도 알겠다며 또 떨어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유키도 자신은 마찬가지라며 30번째 도전이었는데 또 실패했다고 털어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유키의 목소리에도 지친 기가 묻어났습니다. 둘 다 같은 처지였어요. 꿈만으로는 밥을 먹고 살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점점 작아져가고 있었죠. 사쿠라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예상대로 정중한 거절의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번에는 인연이 닿지 않았지만이라는 뻔한 멘트였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벽이 얇아서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졌는데 뭔가 다른 언어였습니다. 한국어였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사쿠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동영상 사이트에서 한국 드라마 한 편을 클릭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화면 속 배우의 첫 대사를 듣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 드라마에서는 보기 힘든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 영화 같은 완성도 높은 연출,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사쿠라는 이게 정말 드라마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화면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여자 주인공의 미묘한 표정 연기는 교과서 그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몇 편을 연달아 봤어요. 각각의 작품마다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고 배우들은 마치 실제 그 인물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노트북을 덮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 드라마 장면들이 맴돌았습니다. 29번의 실패 뒤에 마주한 이 낯선 세계는 사쿠라에게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쿠라는 혹시 자신이 찾던 게 여기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꿈과 연결지어 생각해봤어요. 벽에 걸린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들이 더 이상 실패의 기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디딤돌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쿠라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본 한국 드라마 장면들이 꿈속에서도 계속 이어졌어요. 남자 주인공의 절절한 눈빛, 여자 주인공의 미묘한 미소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가는 길에도 머릿속은 온통 그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데우면서도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계속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드라마에서는 본 적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사쿠라는 휴게실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본 드라마의 다음 화를 찾아봤어요.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자막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 사쿠라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남자 배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화면 속 그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여자 주인공의 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사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사쿠라가 연기 학원에서 배웠던 어떤 기법보다도 자연스럽고 진짜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음악이었습니다. 장면에 따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OST는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일본 드라마의 BGM과는 차원이 다른 완성도였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사쿠라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어요. 이번에는 다른 한국 드라마도 찾아봤습니다. 로맨스, 액션, 사극까지 장르도 다양했어요. 각각의 드라마마다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모두 자연스럽고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실제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극을 보면서는 더욱 감탄했어요. 시대적 배경부터 의상, 세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일본의 사극과는 스케일 자체가 달랐어요. 수십 명의 엑스트라들이 나오는 전투 장면은 거의 영화 수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대사였어요. 억지로 감정을 쥐어짜내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인물이 할 법한 말들이었습니다. 사쿠라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연기라고 확신했어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 여러 작품을 봤습니다. 각각의 드라마마다 다른 매력이 있었고 배우들은 모두 개성이 뚜렷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진정성 있는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노트북을 덮었어요. 사쿠라는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연기는 기법에 치중되어 있었지만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은 마음으로 연기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사쿠라는 처음으로 명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언젠가 저런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연기를 하고 싶다는 꿈이었어요. 화면 속 그 낯선 세계가 자신이 진짜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29번의 실패가 더 이상 좌절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화면 속 그 세계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며칠이 지나자 사쿠라는 유키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시부야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서로의 실패담만 나누던 만남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사쿠라는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어요. 유키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니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서 궁금했어요. 유키가 자리에 앉자마자 사쿠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정말 놀라웠다고 털어놨어요. 연기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고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에 감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유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눈을 반짝이며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거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놀라며 어떤 작품을 봤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쿠라가 본 로맨스 드라마를 유키도 봤고 유키가 감동받은 사극을 사쿠라도 챙겨봤던 거였어요. 마치 운명처럼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 주인공들의 연기에 대해서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공유의 자연스러운 미소, 박서준의 진정성 있는 대사, 현빈의 카리스마까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본 배우들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어요. 여자 주인공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예진의 섬세한 감정 표현, 박민영의 자연스러운 연기, 김고은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까지 각각이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쿠라와 유키는 그들의 연기 하나하나에 감탄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어요. 카페 사장이 마감 시간이라고 알려줄 때까지 둘은 한국 드라마 이야기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도 대화는 계속됐어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이 보여주는 연기는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진짜였다고 두 사람 모두 인정했어요. 유키는 특히 한국 사극에서 본 대규모 전투 장면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수백 명의 엑스트라와 완벽한 세트, 그리고 영화 같은 연출이 일본 드라마와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였어요. 사쿠라는 로맨스 드라마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녀 주인공 간의 케미스트리가 정말 실제 연인 같아서 놀라웠다고 설명했어요. 억지스럽지 않고 진짜 같은 사랑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털어놨어요. 기법에만 치중했던 연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연기였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헤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사쿠라는 오늘 밤이 특별했다고 느꼈습니다. 혼자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유키와 나눌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날 밤 사쿠라와 유키는 각자의 집에서 또다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은 꿈을 공유하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꿈과 진지하게 연결지어 생각해봤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짜 목표로서 말이죠. 다음 날부터 사쿠라와 유키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자막에만 의존해서 보다 보니 한계를 느꼈어요. 배우들의 실제 목소리 톤이나 미묘한 감정 변화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특유의 억양이나 감정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어요. 자막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시부야에 있는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서 놀랐어요. 대부분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기본 인사부터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말조차 발음하기 어려웠습니다. 혀의 위치부터 입모양까지 일본어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사쿠라는 몇 번을 반복해도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아서 답답했어요. 유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말할 때마다 어색한 발음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몇 번이고 교정해줘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발음을 들으며 웃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했어요. 가장 어려운 건 받침이었습니다. 일본어에는 없는 개념이라서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같은 글자라도 위치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복잡했습니다. 사쿠라는 집에서도 계속 연습했어요. 한글을 읽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방식이 일본어와 달랐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간단한 단어부터 천천히 해독해 나갔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아직 어색했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사쿠라는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자막 없이도 간단한 대사는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요. 유키는 한국 가요를 들으면서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 드라마의 OST를 반복해서 들으며 따라 불렀어요. 처음에는 엉터리였지만 점점 그럴듯해졌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다른 학생들과도 친해졌어요. 모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추천하는 드라마나 가수 이야기를 나누며 동기부여가 됐어요. 반년이 지나자 두 사람의 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 자막을 보지 않고도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배우들의 감정 표현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랑 고백 장면에서는 한국어로 직접 들으니 감동이 배가 됐어요. 일본어 자막으로는 전달되지 않던 미묘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사쿠라는 이제야 진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학원 선생님도 두 사람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특히 발음이 많이 좋아졌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나이에 따른 호칭 등 일본과는 다른 예의가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8개월째 되는 날, 사쿠라와 유키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전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어색하고 틀린 부분도 많았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도 기본적인 소통은 할 수 있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사쿠라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자라났습니다.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한국에 가서 배우로 활동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꿈을 가족에게 털어놓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사쿠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자 부모님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취미로 하는 거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사쿠라가 한국에 가서 배우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정색을 했어요. 일본에서도 제대로 안 되는데 외국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걱정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현실을 제대로 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9번이나 떨어져 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고 화를 냈어요. 배우 꿈은 이제 그만두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쿠라는 한국 드라마 산업의 발전 상황을 설명해 보려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일본 배우들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으려 했어요. 어머니는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적응하겠냐고 걱정했습니다. 한국어를 조금 배웠다고 해서 프로 배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했어요. 그날 밤 사쿠라의 방에서는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더 이상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낯선 나라에서는 얼마나 더 어려울지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쿠라는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노력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으로 진짜 하고 싶은 연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패는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유키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부모님께 한국행 계획을 말씀드리자 큰 반대에 부딪혔어요. 특히 아버지는 딸이 혼자서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걱정이었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어요. 유키의 어머니는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반대했습니다. 한국 연예계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냐며 걱정을 표했어요.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불리할 텐데 언어와 문화적 장벽까지 극복해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쿠라는 실패하더라도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유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보람과 한국 드라마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의 걱정도 이해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꿈을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두 가족 모두 조건부 허락을 해주었어요. 일정 기간 내에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돌아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쿠라와 유키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가족들의 반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서로에게서 용기를 얻으며 한국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사쿠라와 유키는 전화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들의 걱정과 반대를 이해하면서도 자신들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8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사쿠라와 유키는 하네다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일본 땅이 점점 작아지자 두근거림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한국어 회화책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탈 때 필요한 표현들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한국어를 실전에서 써볼 생각에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2시간 반의 비행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심사관이 한국어로 묻는 질문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관광 목적이냐고 물어보자 사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공항을 나서자 서울의 첫인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깔끔한 도로, 그리고 한글로 적힌 간판들이 새로운 세상에 온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은 창밖 풍경에 집중했어요. 한강을 건널 때는 드라마에서 수없이 봤던 그 다리들이 실제로 보여서 감격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미리 예약해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홍대 근처의 조용한 골목에 있는 곳이었어요. 사장님이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잘 통했어요.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첫 번째 미션은 편의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생필품을 사야 했거든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가 진짜로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점원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셔서 뿌듯했어요. 물건값을 지불할 때도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점원분이 미소를 지어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첫 한국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사장님이 일본에서 왔다는 걸 알고 맵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쿠라는 원래대로 해달라고 한국어로 부탁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의 그 맛은 잊을 수 없었어요.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맛있게 먹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매웠지만 중독적이었고 유키와 함께 연신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홍대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거리 곳곳에서 음악이 들려왔어요. 한국 가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져서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때도 한국어를 썼어요. 바리스타가 일본어 억양이 있다며 일본에서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왔다고 대답하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두 사람은 오늘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생각보다 한국어가 잘 통했고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드라마에서 봤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걱정 많이 하지 말라며 사진도 몇 장 첨부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자 어머니가 예쁘다고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배우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오디션 정보도 알아보고 연기 학원도 찾아봐야 했어요. 사쿠라와 유키는 서로에게 힘내자며 격려했습니다. 드디어 꿈의 무대인 한국에 왔으니 이제 정말 시작이라고 다짐했어요.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모든 게 가능성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사쿠라와 유키는 본격적으로 오디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외국인도 지원 가능한 오디션 정보를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특히 한 제작사에서 진행하는 새 드라마 오디션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인 캐릭터가 나오는 작품이라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배우를 찾고 있다는 공고였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오디션 준비를 위해 홍대 근처의 작은 연기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이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상황을 설명하기 쉬웠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요구하는 연기 스타일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연습했어요. 일본에서 배운 연기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감정에 솔직한 표현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오디션 당일이 되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작사 건물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일본에서의 30번 가까운 실패가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건물 로비에는 오디션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한국인이었지만 외국인도 몇 명 보였습니다. 사쿠라는 번호표를 받고 대기실에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유키는 사쿠라보다 먼저 호명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오디션장에 들어가면서 행운을 빌어달라고 손짓했어요. 사쿠라도 손을 흔들며 응원해줬습니다. 사쿠라의 차례가 되자 오디션장 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여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먼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름과 나이 그리고 일본에서 온 이유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최대한 살려보려 했어요. 일본에서 배운 기교적인 연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연기를 마치자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왜 한국에서 배우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사쿠라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연기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이 일본어로 몇 마디 해보라고 하셨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일본인 캐릭터의 대사를 즉석에서 연기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쿠라는 자연스럽게 일본어 대사를 했어요. 마지막에 심사위원이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정이 보인다며 계속 도전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합격은 아니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일본에서 받은 수십 장의 불합격 통지서보다 값졌습니다. 오디션장을 나와서 유키를 만났어요. 유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심사위원들이 친절했고 가능성을 봐주는 느낌이었다고 털어놨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본에서의 오디션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열린 마음으로 지원자를 바라봐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몇 개월간 열심히 배운 한국어가 실전에서 통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오디션 경험을 들려드리자 부모님도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한국에서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쿠라와 유키는 오늘을 시작으로 더 많은 오디션에 도전하기로 다짐했어요. 이곳에서라면 일본에서 느끼지 못했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오디션이 비록 불합격이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첫 오디션이 끝난 주말 저녁, 사쿠라와 유키는 드라마에서 수없이 봤던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여의나루역에서 내려 한강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라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강 위로는 유람선들이 지나가고 저 멀리 63빌딩이 보였습니다. 정말 드라마 속 그 장면 그대로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강변에 앉아서 편의점에서 산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꿈만 같았던 한국 생활이 현실이 되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유키는 정말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중얼거렸어요. 사쿠라는 오늘 오디션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털어놨습니다. 일본에서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다고 말했어요. 심사위원들이 더 열린 마음으로 봐주는 느낌이었고 가능성을 인정해주려는 태도가 느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배제당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어요. 강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건물들에서 나오는 조명이 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마치 무대 위의 조명 같다고 사쿠라가 말했습니다. 그때 유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과연 자신들도 언젠가는 저 화려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사쿠라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라고 말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드라마의 나라이고 K-팝과 함께 문화 한류를 이끌어가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곳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유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분위기가 여기에는 있다고 동감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문화가 바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강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사쿠라는 이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무명으로 쓰러질 뻔했던 꿈이 이곳에서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유키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한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런 거대한 물결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털어놨습니다. 사쿠라는 더 나아가 한국 드라마가 만들어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말했어요.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가 무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면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라고 강조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문화 강국에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주인공이 되자고 약속했어요. 한국 드라마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더 큰 꿈을 펼쳐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울의 야경은 더욱 화려해졌어요. 한강 다리들이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강남의 높은 빌딩들도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풍경이 두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보였어요. 귀가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자고 했어요. 더 많은 오디션에 도전하고 한국어 실력도 더 늘리고 현지 문화에 더 깊이 적응해보자고 약속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와서도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늘 한강에서 느꼈던 감동과 다짐을 일기에 적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성공했을 때 이 순간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싶었거든요. 한강의 불빛 아래에서 다짐한 두 청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문화혁신에 살아있는 증거죠. 전 세계 200개국에서 방영되는 K-드라마, 빌보드를 점령한 K-팝, 그리고 아카데미를 휩쓴 한국 영화까지. 이 모든 성과의 중심에는 열린 마음과 끝없는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사쿠라와 유키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연기 기법이 아니었어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콘텐츠 제작 시스템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의지였습니다. 한국이 문화 수출 세계 6위 국가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이 K-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대학에 유학 오고 한국에서 꿈을 펼치려 합니다.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한류의 중심에서 말이죠.